우리가 예전에 확률의 종류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응? 확률의 종류가 있어. 그지? 확률은 수학적 확률. 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죠. 수학적 확률 뭐냐? 예를 들어서 수학적 확률 뭐 어떤 거? 동전 던지기. 동전을 던져서 어떤 거?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 근데 실제로 던지면 2분의 1이 나와? 안 나오죠. 이론상으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이론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수학적 확률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불연속. 우리가 얘기한 게 이제 불연속이에요. 뭐 동전 던지기 같은 거. 동전 던지기는 불연속이죠. 그죠? 동전 던지는 게 연속으로 일어나진 않지. 그럼 연속도 있을 거 아니야, 불연속이 있으면. 어떤 게 연속이지?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만나기, 이런 거. 시간 같은 거. 그죠? 만나기. 예전에 이제 했었죠. 그죠? 윤진이랑 나랑 1시에서 2시 사이에 만나자 그랬어. 1시에서 2시 사이에 만나자 그랬는데, 나는 10분 이상을 안 기다려. 10분 이상을 안 기다려. 그러면 윤진이가 뭐 1시 반에 왔어. 그럼 이제 나를 만날 확률은 내가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와야 된다는.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전체 1시간 중에 내가 올 수 있는 게 뭐 20분. 뭐 그래서 뭐 60 중에 20에서 3분의 1. 만날 확률이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1분 1초인지 1분 1초에 001초인지 1분 1초에 0001초인지를 내가 셀 수는 없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불연속 확률에서는 우리가 카운팅을 해요. 카운팅을 하죠. 직접 세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카운팅을 해요. 오케이? 셀 수 있는 거죠. 그죠? 연속일 경우에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난 카운팅. 셀 수는 없어요. 아니, 이제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카운팅을 하지 않고 뭐 하냐면 인테그랄을 해요. 적분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구간에 대한 영역을 구하게 돼요. 선분의 길이나 넓이 같은 걸 통해서 길이나 넓이나 뭐 이런 걸 이용을 하게 되죠. 인테그랄. 이제 이과 애들이 배우는 거죠. 적분한다고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실제로 이론적으로 일어나는 애들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론적이지 않은 게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죠. 그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통계적 확률.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적. 오케이? 경험적으로 일어나죠. 그럼 이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불연속이 있고 연속이 있겠지. 그죠? 근데 실제로는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없어요. 어차피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건 순간이거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여기지만, 우리가 어떤 거,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뭐,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늘리면 돼요. 시행 횟수를 늘려버리면 불연속 확률이 연속 확률에 가까워지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건 뭐냐면, 불연속인 거를 내가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인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갖다 써먹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걸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참고해서 일로 가는 거. 불연속적인 걸 연속적인 거에서 참고해가는 그런 걸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게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로 나누고요.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건 여기에요, 여기. 근데 수학책에 있는 건 여길 다룬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또 공부하는 건 뭐냐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공부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연속적인 걸 불연속적인 거로 끌고 오듯이 통계적인 걸 수학적인 거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수학적인 거에서 통계적인 거로 끌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공부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가는 상황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것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 저 측면에서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게 수학적인 건지 통계적인 건지 연속인 건지 불연속인 건지 구분을 해보면, 데이터를 정리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접한 게 뭐였지? 어떤 분포? 제일 처음 정한 거. 그냥 데이터가 막 산재되어 있는 걸 정리를 해서 딱 도수 분포를 배워요. 도수 분포를 배워요. 그렇잖아? 도수 분포 아니야. 이거 정리 첫 단계 아니냐? 정리 1단계. 그죠? 흩어져 있는 애 정리하죠. 그죠? 그래갖고, 뭐, 실제로 도수가 있는 애들이 있고, 소수가 존재하는 애들이 있었죠. 그죠? 도수가 존재하는 애들이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 뭐, 1, 2, 3, 3 이렇게 생긴 애들. 그지? 이런 애들은 도수가 존재하죠. 도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중복된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걸 도수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예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하잖아.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있었고, 또 다른 건 도수가 없는 게 있었죠. 그죠? 도수가 없는 걸 우리는 뭐 했어? 도수가 있는 걸로 만들었지. 그지? 뭘 통해서? 묶음을 통해서. 그죠?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계급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1.1, 뭐 1.3, 2.2, 2.4, 3.3, 3.2를 얘는 어떻게 만들어? 1, 2, 3의 x 도수를 이렇게 해서 두 개 해서 6 이렇게 만들었었다. 그거를 얘는 없었잖아.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묶고 x를 어떻게 1에서 2 사이 2에서 3 사이 3에서 4 사이 이렇게. 요거는 초과 요게 이상 미만이죠. 항상. 이제 이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여기다 써줘야 돼요. 원래는 써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상 미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1하고 2 사이에 끼는 게 2개. 요것도 2개, 요것도 2개. 이렇게 해서 만들죠. 그럼 요것도 도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죠. 그죠? 그래서 도수 분포표를 이제 도수 분포 표를 처음에 접하게 되죠. 그죠? 도수 분포표를 접하게 돼요. 그죠? 요런 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요런 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데이터를 가진 집단은 뭐하고 뭐를 얘기해야 된다고? 뭐하고 뭐를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집단을 대표하는 애는 누구? 대표값 중에 되게 유명한 애는? 목? 웬 목? 니네만 시험 봤어. 그럼 뭘 뽑아? 그럼 평균을 뽑죠. 그죠? 평균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평균이 진짜라고 가짜라고? 가짜라고 했어요. 가짜. 그치? 가짜기 때문에 이 평균 값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그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얘기해야 돼. 그죠? 요거는 뻥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표준 편차가 0이면? 표준 편차가 0이면 무슨 얘기야? 우리 반 평균이 50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0이야. 무슨 얘기야? 다 5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평균 50이 진짜 값이라는 얘기지. 뻥 안 쳤어. 이 얘기잖아. 근데 우리 반 평균이 50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10이야. 우리 반 평균이 50인데 표준 편차가 20이야. 누가 더 뻥을 많이 친 거냐 이거지. 표준 편차가 20인 애가 뻥이 더 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뻥이에요. 가짜니까. 그죠? 그러니까 뻥을 쳤으니까 어느 정도 뻥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항상 묶어야 되니까 여기서 뭘 구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죠.
평균은 뭐 1이 2개고 2가 2개고 3이 2개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지. 그지? 그거는 그냥 요거 다 더한 거 똑같죠. 다 더해서 6 나누면 평균 나오잖아. 그건 이제 도수로 써 있으니까 곱해줘야지. 그 다음 다 더해야죠. 그죠? 그리고 나누기 총도수로 나누죠. 오케이? 그건 그냥 전체 더해서 전체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좀 더 간편하게 쓰는 것 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가 아니잖아. 숫자가 아니니까 뭘 써요? 뭘 써요? 계급값이라는 걸 쓰게 되겠죠. 그죠? 계급값은 중간을 쓰죠, 중간. 왜? 1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놈은 뭐 1.8 이렇게 몰려있을 수 있잖아. 1.8, 1.9.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뻥을 쳤기 때문에 그래도 뻥의 정도를 완화시키려면 가운데 값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중간 값을 쓰는 게 계급값이죠. 그럼 그 계급값을 도수를 곱해서 총도수로 나눠주면 평균을 구하게 되지. 그지?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요 별량이라 그러지? 별량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럼 그게 편차가 되고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총도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게 더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수가 없을 때 뭐 하게 돼요?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은 그냥 별량의 합, 그지? 별량 합 나누기 별량 수 이렇게 구하지. 유식하게 하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 분의 n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편차의 제곱의 합에다가 나누기 별량 수를 해요. 그쵸? 요거 평균을 m이라고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m의 제곱을 별량수로 나누게 되지. 이건 도수가 없을 때. 그럼 도수가 있게 되면 도수를 fi라고 할게. 그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별량의 합을 구할 건데 도수가 있으니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가 돼요. 요게 별량이지. 별량이 n개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지? n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 뭘 곱해? 도수를 곱해야죠. 그게 중복하게 있는 거니까. 그지? 중복돼서 있는 거니까. 그죠? 중복돼서 있는 거고, 이거를 별량 총수로 나눠야 되니까 나누기 n 하면 안 되죠, 이때는. 그죠? 요게 m, n 이렇게 해야죠. 응? 별량 총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n이라고 하고, n이라고 하고, 별량 총수는 도수 합이 별량 총수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나눠? 뭘로 나눠?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fk라고 쓰는 거죠. 그죠? 네, 도수. 그럼 이거는 전체가 n개냐? 아니죠, 이건. 그죠? 전체가 이거 개수만큼 있는 거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도수로 정리해 준 것 뿐이지, 그지?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죠. 표준 편차도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 빼기 요거를 m이라고 하면 m의 제곱에다가 이게 fk개씩 있을 거 아니야. 같은 애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fk로 나눠줘. 도수가 있을 때. 그죠? 식으로 쓰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총수는 이 도수 다 합친 거잖아. 그래? 어차피 이것도 도수 다 합친 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도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불편한 게 생기죠. 이제 비교를 할 때. 스케일이 다를 경우. 그지? 어떤 애는 별량이 기껏 해봐야 한 5개, 6개, 한 7개, 이렇게 돼 있는데, X라는 애는 그렇게 생겼는데, Y라는 애는, 이게 한 1억 개고, 이게 한 2억 개고,
뭐 1억 5천 개 이렇게 있으면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걸 하나의 그림에다가 그리면 얘는 어디, x는 어디쯤 가 있어. x는 여기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그지? x를 여기다 하나에다가 합쳐놓으면 보이지도 않잖아. 그럼 이게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뭘 하게 되죠? 도수 분표를 안 하고 확률 분포라는 걸 쓰게 되죠. 그죠? 확률 분포를 쓰면 예를 들어서 x가 이게 뭐 1, 2, 3이었다고 그럴게. 1, 2, 3이라고 하는 애가 도수가 5개, 6개, 7개 있었으면 개가 되지. 그지? 근데 이걸 확률 분포로 바꾸면 x가 1, 2, 3이 되는데 전체가 12, 18이잖아. 그럼 이게 확률이니까 18분의 5, 18분의 6, 18분의 7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개가 1. 그러니까 전체 도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전체 도수로 나누면 지가 커봐야 어디까지밖에 못 가. 1까지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스케일이 여기서는 7에서 1로 확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1억, 1억 5천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3억이라고 할까? 계산하기 편하게. y도 이게 1, 2, 3이라고 할까? 1, 2, 3이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도수로 하면 1억, 2억, 3억 해서 이게 총 6억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확률로 바꾸면 P의 Y로 바꾸면 1, 2, 3 해서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이 되죠. 1. 스케일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지가 기껏 해봐야 1밖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훨씬 더 편하죠. 도수 분포에서 이제 확률 분포로 넘어간다. 오케이? 평균 구하는 거 똑같죠. 어차피 우리가 뭐 했어? 여기다가 이거 곱해서 더한 거를 전체로 나눴지. 근데 지가 이미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그게 평균이 나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평균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별량 x k에다가 확률 곱해서 끝이에요. 그죠? 왜? 요거 시그마 안으로 그냥 기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요게 시그마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럼 확률이 되는 거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오케이? 네.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x, 표준 편차도 시그마 k 이꼴 1부터 요걸 m이라고 하면 별량에서 평균의 제곱 빼고 그냥 확률 곱해버리면 되죠. 그죠? 네.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쓰게 되는데, 확률 분포가 이제, 도수 분포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도수 분포는, 자, 이산이 있고 연속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연속이라는 얘기거든. 이산이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이자야 산자가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애들이 흩어져 있는 애고 이건 연속인 애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죠. 연속. 그러면 도수 분포는 연속이 있을까? 세 숫자를 세는데 어떻게 연속이 있냐. 그지? 숫자를 센다라는 얘기거든요. 도수라는 애는. 그죠? 이건 연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수 분포는 이산 분포예요. 그냥. 연속 분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자, 확률 분포로 갔어요. 확률 분포로 갔죠. 도수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니까.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요. 연속 확률 분포가 있죠. 물론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오케이? 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경험적으로. 그죠?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연속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데 도수분포를 이론상으로 존재한다고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건 빼버린 거고 이산.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뭐 도수분포에서 도수분포니까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는 도수분포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도수분포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죠? 확률 분포가 있고 도수 분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밖에 얘기를 하진 않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는 이제 우리가 표로 그릴 수가 없어요. 얘는 표가 있지. 그치? 얘 확률 분포 표가 있어요. 그죠? 이산 확률이니까. 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냥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데. 연속은 표가 없죠. 표가 없고 얘는 그래프만 있죠. 그래프가 있지.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로밖에 안 줘요. 그럼 그래프를 줬을 때 확률이라고 하는 건 얘네는 그냥 읽으면 돼요. 얘네는 그냥 표를 읽으면 된다고. 또는 그래프의 값을 읽으면 끝이야. 응?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X, 뭐 도수분포는 다 할 줄 아니까 도수분포 생략하고 1, 2, 3 개 해놓고 1, 6분의 1, 6분의 4, 6분의 1 이렇게 했단 말이지. 어? 그러면 P의 X는 2일 확률. 그랬어. 그럼 얼마야? 6분의 4. 끝이죠. 읽으면 돼요.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자, 봐봐. 연속 확률 분포니까 어차피 이것도 합인데, 연속 확률 분포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줬어요. X. 그러면 자, 봐봐.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처음에 이론적인 애들은 카운팅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길이나 넓이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죠? 어차피 이거 다 합치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 1, 2, 3 이렇게 있었던 애를 요게 6분의 1, 6분의 4, 6분의 1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px였잖아. 그렇잖아. 근데 요거를 무수히 많다고 생각을 해봐. 어? 이걸 무수히 많게 쪼개는 거야? 무수히 많게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다 확률이지.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얼마니? 합치면 확률 다 합치면 얼마나? 1이지 1.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 많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지? 넓이가 되지. 그지? 진짜 많다고 그러면 넓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1인 게 나오는 거야. 연속에서. 그럼 이게 넓이가 1이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이게 2야. 여기 1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넓이가 1 되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기선 이게 확률이었어요. y값이. 어? 자, 그럼 이게 확률일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1인데. 전체 넓이가 1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확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긴 뭐가 되냐면 확률 밀도가 돼요.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 값은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px는 1 이거 없어. 왜? 자, 봐봐. 자, 1일 쉽게 생각하면 이걸 도수라고 생각해봐. 전체 분의 이거 해야 되지. 자, x는 1일 때 넓이가 있어 없어? 넓이가 없잖아. 여기서는 넓이가 확률이죠.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함수가 아니라. 오케이? 이거는 확률 그래프인데 이건 확률 밀도 그래프라고.
밀도야, 밀도. 얘가 얼마나 들어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간을 정하면, 아, 그게 그 넓이가 확률을 택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없고, P에 뭐, 1보다 크거나 갖고 X가 2보다 작은 확률, 그럼 요 넓이를 구하게 되죠. 그럼 요 넓이가 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이용하게 되죠.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니들한테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 애들한테는 물어봐요. 근데 니들한테는 안 물어본다고. 근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이과 애들한테도 안 물어보는 것 같아. 책에 보면 뭐 인테그랄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네. 일단은 니들한테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아예 물어보진 않습니다. 오케이?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그냥 연속 확률 분포가 어떻게 돼 있다. 뭐 이 정도만 물어보고 있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 그래프가 아니야. 확률 밀도 그래프야. 확률은 넓이를 구해야 된다. 오케이? 네. 자, 요런 연속 확률 그래프,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이제 뭐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똑같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냐면, 요 도수 분포 중에서 잠깐 또 얘기를 하면, 자, 도수 분포 중에서, 이산 확률 분포, 그래.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확률만 해봅시다. 어차피 뭐 도수 분포는 도수 분포 표를 안 주면 못 풀어요. 그죠? 도수 분포는 표를 안 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할 얘기가 없고, 이산 확률 분포는 두 가지가 있죠. 표를 직접 주는 게 있고요. 표를 안 주는 게 있어요. 표를 만들어라 얘기죠. 표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죠? 표를 만들 수 있는 거. 너희들한테 두 개만 주고 만들어라. 이항분포. x는 b에 np를 따른다 그러면 니들이 이걸 가지고 표를 만들 수 있죠. 시행횟수가 n개니까 성공할 확률에 대한 걸 0번부터 n번까지 이렇게 중간에 k라고 놓고 n번까지 해서 k 이렇게 해서 놔둘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게 px가 어떻게 돼? 여기 k에 들어가는 게, 자, 이게 시행횟수, 요거는 성공횟수. 이건 성공횟수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시행횟수, 이건 성공 확률이지. 얘는 표를 안 주죠. 이것만 주면 니들이 표를 만들 수 있지. 여기다가 뭐 해? 그러면 성공 P는 몇 번 했어? K번. 1-P는 n-K번. 그럼 NC, K. 어디서 성공했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확률을 정할 수가 있지. 그럼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요게 표를 내가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는 표를 직접 주는 경우하고 표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연속 확률 분포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냐 이거지. 연속 확률 분포는 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얘기한다 그랬어? 그래프로 얘기한다 그랬죠? 아, 이거 이산 확률 분포니까 이것도 이산 확률 분포. 그렇지. 이산 확률 분포는 표만 있으면 되지. 그래프를 주는 경우도 있고. 표나 그래프를 주는 경우, 이것도 표나 그래프를 안 주는 경우. 얘는 표가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지? 아까 같은 거. 이런 거. 그지? 표를 주는 경우. 그래프를 안 주는 게 있죠.
그래프를 안 주는 게 있어요. 얘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규 분포라는 거. 그래프를 안 줘. 어? 왜? 안 줘도 돼. 정규 분포. 너무 유명하니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대부분 이제 책들을 보면 뭐 주어진 걸로 배우고 그거 갖고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배우죠. 오케이? 정규분포 너무 유명해서 안 줘요. 왜? 대충 줘도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X는 normal distribution. 평균. 시그마의 제곱, 표준편차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네. 정규분포를 가지고 읽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할게. 너무 조시네. 윤진이. 네가 뽑아요. 정규분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걸 잠깐 리뷰를 좀 해보면, 그죠? 이산확률 분포가 있고, 도수 분포가 있고, 요걸 편리하게 해서 확률 분포를 만들었고, 그지? 그죠? 스케일을 맞춰주는 차원에서 확률 분포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도수 분포는 이산 도수 분포가 있고, 연속 도수 분포가 없다 그랬죠? 아예.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고, 그지? 그래서 요 이산 도수 분표라고 하는 것도, 자, 표를 주는 애가 있고, 그냥 규칙을 주는 애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표를 주는 애가 있고 규칙을 주는 애. 이 규칙을 가지고 표를 만들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요거를 이항분포라는 걸 했었어요. 그죠? 이항분포.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이에요. by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nomial이 팩터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두 개의 팩터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그 두 개의 팩터가 뭐냐면 시행 횟수하고 성공 확률. 횟수와 성공 확률.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x는 시행, 이거는 성공 횟수죠. 성공 수는 바이너밀 이항분포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 표를 만들면 물론 표를 만들어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다고 그랬냐면 EX는 NP라는 규칙과 VX는 NP의 1-P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거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증명하는 것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물어보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 밑에 것, 위에 거는 증명하면 그냥 시그마를 풀어서 증명하면 되는데 밑에 거 분포, 분산을 증명하려면 미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물어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평균하고 분산. 그지?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평균하고 분산을 다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확률 분포에서도 이산이 있고요. 연속이 있죠. 그렇죠? 이산일 경우에는 표를 주죠. 표를 아예. 그렇죠? 이산 확률 분포. 어차피 이산 확률 분포는 이거를 바꾼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게 아니지. 그죠? 엄밀히 말하면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얘랑 얘는. 그죠? 이건 동일하다고 봐도 되죠. 그죠? 이거를 전체 도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밑에 얘기도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밑에도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연속 확률 분포를 하게 되는. 그죠? 연속 확률 분포는 표를 줄 수는 없다 그랬죠, 이거는. 표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그래프를 주는 경우. 그죠? 얘처럼 얘를 표는 줄 수 있으니까 표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규칙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표를 주는 경우하고 동일한 레벨에 있는 거죠. 그래프를 주는 경우. 주는 경우가 있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 엄밀히 말하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이라서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정규 분포가 돼요. 오케이? 요게 정규 분포예요.
오케이? 이 이항 분포하고 레벨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왜? 이건 팩터만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팩터만. 팩터를 주면 나머진 자동. 오케이? 이것처럼 두 개 팩터 주면 이거 찾을 수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오케이? 근데 얘는 얘기할 때 아예 팩터를 뭘로 주냐면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줘버리죠. 얘는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주는 애니까 뭐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규분포라는 거는 정규분포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 distribution이 돼요. distribution 그쵸? 정규분포 이게 normal 이게 일반적인 분포다 이런 얘기죠. 왜 일반적이냐?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자연현상에서 온 거야. 자연현상에서 왔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자연현상에서 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어느 정도의 집단을 모으기 시작하면 이 모양을 띱니다. 오케이? 내가 뭐 어떤 뭐 백화점 앞에서 뭐 여성이 지나가는데 뭐 여성의 나이 분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1학년 어느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의 신장의 분포를 따진다거나 뭐 이런 자연 현상들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다 정규 분포로 띄게 됩니다.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이제 식이 있어요. 책에 보면 식이 있어.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니들한테 이 식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면 성질이 중요해요. 성질 오히려 성질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성질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모양에서 나옵니다. 모양. 정규분포의 모양은 벨 쉐입이라고 해요. 벨 쉐입. 종 모양을 띄요. 종 모양을 띄요. 오케이? 종 모양. 이렇게. 오케이? 종 모양을 띄는데 그 중간에 있는 애는 뭐가 되겠죠? 평균이 돼요. 평균. 이게 x라고 그러면 이게 2x가 되겠죠. 평균선을. 그 다음에 이게 대칭입니다. 오케이? 대칭. 그리고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지. 그죠? 확률이라고 했죠?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확률 밀도 함수니까 확률은 뭘로 나타난다? 넓이로 나타난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의 전체 넓이는 항상 뭐가 되냐면 1이 되겠죠. 그지? 1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제 퍼져 있는 거야. x 값에 대한 확률 밀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데이터들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막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해. 어? 쉽게 생각하면 돼. 여기 막 점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도수 분포표라고 도수 분포표를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 도수로 나눠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지. 이 값이 나올 확률보다. 그지? 그 확률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요 범위로 따지게 되겠지만 하여튼 요게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이게 분포를 날려줘요.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x라는 애가 있고 y라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M1 요게 M2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위치를 결정하죠. 평균이 어디쯤 있는지. 뭐 얘가 30쯤 된다 그러고 얘가 뭐 한 50쯤 된다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죠. 그쵸? 네. 그래프를 선생님이 조금 더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릴까? 오케이? 자, 여기서 분산 시그마 1 표준 편차 시그마 2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시그마 표준 편차 이게 분포된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선생님이 얘기할 땐 뭐야?
m이 뻥이잖아. 뻥의 정도죠. 그쵸? 자, 뻥 근처에 누가 더 많이 몰려있어? 이게 더 많아, 이게 더 많아? 어? 시그마 1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럼 이게 더 신뢰도가 좋은 거지. 그럼 시그마가 커, 작어? 작아야죠. 그러니까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게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이 평균값이 의미가 더 좋아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진짜 삐죽한 애가 있으면 그게 최고겠죠. 그죠? 완만해지는 거. 오케이?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어, 모르겠어.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x는 정규 분포, 평균값이 중요하니까 m1의 시그마 1의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y는 m2의 시그마 2의 제곱을 따른다고 하죠.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두 개를, 또 이제 요거 두 개를 한번 합쳐볼까? 요 두 개를 합쳤어. 어떻게 합쳤어?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요. 그죠? 하나는 이렇게 생기죠? 그죠? 이게 내려오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넓이가 1이어야 되니까. 그럼 요게 있어요. 그러면 요 넓이. 요거를 S1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S2라고 하면, 그죠? 요거를 T1이라고 해보면, 자, S1 플러스 T1은 1이죠. 그죠? S2 플러스 T1도 1이지. 따라서 무슨 일이 나와? S1하고 S2가 같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뭐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가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 전기분포까지 했으니까. 자, 불연속이네. 불연속 별량. 그죠? 불연속 별량에서 규칙이 없는 게 있어요. 그죠? 어? 규칙이 없는 건 어떻게 해줘야 돼? 표나 그래프를 주어야지 풀 수 있어요. 그치? 규칙이 없으니까. 그러면 도수분포표나 확률분포표를 줘야 되고요. 규칙이 있는 게 있었죠. 그죠? 요거 뭐 있었어요? 이항분포였었지. 그치? 이항분포. 그럼 얘는 뭐? 내가 표를 만들 수 있지. 그쵸? 네. 그래서 뭐 x는 이항분포의 np. 의미를 잘 파악해요. 그죠? 어떤 시행을 하는데 뭐 그 시행의 성공 확률이 얘기가 나오고 몇 번 시행했다 그러면 그건 뭐 그냥 이해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EX하고 VX를 다 구할 수 있지. 그지? 표를 만드는 이유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죠. 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연속인 별량. 연속인 별량. 규칙이 없는 게 있어요. 물론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죠? 일반적이지 않다. 적이지 않다. 이럴 경우는 이제 요거는 그래프를 주죠. 그래프를 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죠? 표라는 걸 연속이로 넘어갔으면 이미 표는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규칙이 있는 애죠.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이다.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돼? 정규분포가 되죠. 그죠? 정규분포, 물론 표를 만들면 좋겠지만 표는 주어집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네? 표를 줘요. 요거는 원래 그래프를 주는 건데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프를 다 주지 않고 표만 줘요. 일부로. 오케이? 원래 그래프를 줘야 되는데 일부만 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워. 나중에 배운 게 아니라 니네 님이 배웠지. 표준화. 자, 표준정보분포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x는 노마 디스트리뷰션. 요땐 평균하고 편차의 제곱 이렇게. 아예 평균하고 편차를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네.
역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뭘 하냐면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표 자체를 주지는 않아요. 정규 분포표라는 게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죠?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왜? 연속이니까 무한계의 별량을 모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애들을 주죠.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x 여기에 m 뭐 여기에 m 플러스 시그마 여기에 m 마이너스 시그마 뭐 이렇게 해서 표를 줘요. 이렇게 하면 아, 요 넓이가 0.6826이다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그지? 준다는 거야. 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요게 표준 편차보다 조금 더 멀어져 있다. 요게 m-2 시그마고 요게 m 플러스 2 시그마 떨어져 있으면 요 넓이는 뭐 0.9544다. 뭐 요게 3배만큼 멀어져 있으면 이게 뭐 3시그마 m-3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 하면은 요 넓이가 뭐 0.9974다 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요거 자체를 써먹는 건 아니고요. x가 정규 분포의 70의 3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p의 뭐 67에서 x가 얼마 사이? 73 사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게 p의 70 빼기 3이잖아요. 그죠? x가 70 더하기 3이거든요. 그럼 어떤 그림이야? 요 그림이 되지. 그래서 아 0.6826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뭐 y가 정규 분포의 뭐 60의 2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p의 뭐 58에서 x가 62다. 똑같은 얘기죠. 오케이?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떨어지면 아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왜? 이건 자연현상이니까. 그죠? 자연현상이니까 내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애로 그 범위 안에 내가 데이터를 모아보면 그게 뭐 100개 모았더니 뭐 68개 정도 들어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X용 정규분포가 있고 Y용 정규분포가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정규분포가 물론 자연현상을 띠니까 똑같은 성질을 갖겠지만 그죠? 어? 신발 가게용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냐? 정육점용이 있을 거다 이거죠. 어? 등등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지? 뭐 도토리 이모 파는데 두부 파는데 뭐 다 다를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만들다 망하지. 어? 그렇잖아. 이거 만들다가 그 조사하다가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그래서 공용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어? 같이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더라. 어? 근데 같이 쓰는데 평균도 다르고 문제점이 있죠. 공용을 위해서는.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데. 응? 표준 편차도 다른데. 어떻게 공용이 생기냐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였고요. 표준 편차가 모양을 나타내는 거였죠. 오케이?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신발 가게에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X.
X를 조사해 봤더니 정규 분포 얼마? 80. 하루에 80켤레 판대. 그래서 하루에 10켤레 정도 오차가 난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그럼 이게 80이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겠죠. 그죠? 자, 정육점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제 Y야. 하루에 얼마 파냐? 100kg 판대. Y는 정기분포 100kg 판대. 근데 표준 편차가 1톤을 판대. 1톤. 표준 편차가 100의 제곱인 거야. 오케이? 하루에 1톤을 파는데 100kg 정도 오차가 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얘랑 그래프를 같게 만들어 주려고 봤더니, 괜찮아? 뭐 요 평균 근처에 있는 애는 똑같아요. 요 높이는 다를 수는 없어요. 이 몰려있는 정도가 다른 거지. 오케이? 요 높이는 같겠지. 평균, 어차피 자연현상이니까 평균에 있을 확률은 똑같아요. 선생님 이제 예전에 그림을 뾰족하게 그리느라고 그랬던 건데. 오케이? 아, 이게 더 올라가겠구나. 넓이가 똑같아져야 되니까. 이거 좀 지우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 어? 요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어? 자, 어차피 밀도로, 확률은 밀도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 높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평균이 다르니까 평균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걸 뭘 해? 빼버리죠? x-80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지? 여기 80이었다. 81은 1이 될 거고. 자, 여기서는 y-1000을 하면 되죠. 그죠? y-1000을 하면 이게 0이 된다. 오케이? 근데 얘랑 얘는 위치만 맞췄지 모양이 다르잖아. 그죠? 모양이 달라. 그지? 모양이 다르니까 모양을 맞춰야지. 근데 모양이 누구 때문에 결정된 거냐면 시그마 때문에 결정된다고 했잖아. 근데 요걸 잘 봐. 요게 X에서 평균 뺐으니까 이게 자체가 편차죠, 편차. 그지? 요것도 편차거든.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편차니까 뭘로 나눠주면? 편차로 나눠주면 편차분의 편차가 되니까 그 편차에 의한 단위에 대한 영향들이 다 없어지죠. 오케이? 그럼 모양이 같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뭘로 나눠? 시그마 X로 나눠요. 10으로 나누죠, 여기서. 오케이? 10으로 나누면 x-80. 이거는 100으로 나누는 거죠. y-1000. 그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0하고 1 사이였던 게 뭘로 바뀌어? 10분의 1로 바뀌지. 그지? 예를 들어 이게 0이었어, 1이었어, 그지? 그럼 이 1이 어디로 가? 0에서 10분의 1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퍼지지. 이게 쫙 퍼지는 거야. 오케이? 이게 옆으로 퍼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쫙. 그지? 그렇잖아. 이게 0이었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이었는데, 100으로 나누니까 이거는 0에서 1로 바뀌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아, 이게 퍼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구나. 1이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좁아지고, 이것도 좁아지지. 그지? 좁아지는데 이게 더 많이 좁아지지. 그지? 더 많이 좁아지니까 그래프가 비슷해지는. 똑같아지는. 단위도 없어져. 위치도 똑같아져.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했다고 하죠. 표준화. 공용이에요, 요게. 그럼 우리가 요 거꾸로 해서 요걸 찾을 수 있겠지, 그지? 거꾸로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모양이 똑같아져요. 모양이 똑같아져요. 분포가 같아지니까. 이 넓이가 같아지니까. 그죠? 얘가 더 많이 줄어드니까. 그죠? 왜? 얘가 요게 80에서 81 사이였던 게 얘는 얼마? 요게 1100이었던 애가, 그죠? 1100이었던 애가 이거 80을 빼면 1이 되고 요거는 100이 되는데 요게 더 넓어 보이잖아.
그지? 넓어 보이는데 얘를 얼마로 줄인 거냐면 확 줄인 거죠. 100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리고 얘는 10분의 1로 줄인 거지. 그러면 요 넓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또 지금은 넓어 보이잖아. 근데 표준화를 하면 이게 등분이 되는 거니까 넓이가 같아져 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표준화는 어떻게 하냐면 표준화는 별량에서 뭘 빼죠?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돼. 오케이? 그럼 표준화가 되죠. 요거 표준화라고 해요. 그래서 Z는 x-2x분의 시그마 x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별량이 y였으면 이건 2y에서 시그마 y를 빼야 돼요. 오케이? 이게 z였으면 이 z에서 시그마 z를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x바가 별량이면 2의 x바를 빼주고 시그마 x바를 나눠줘야 돼서 나중에 이런 걸 써먹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다 표준화예요. 오케이? 자기 거에서 표준화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공용이잖아. 그럼 공용은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주어져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주어지죠. 스탠다드, 그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 요건 표가 있죠. 책 맨 뒤에. 그지? 책 맨 뒤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 되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발 가게에다가 물어보는 거야. 신발 가게에다가 응? 이 신발 가게 이게 판매량이거든. 일일 판매량. 어? 일일 판매량이 어딜 따르냐고 그랬냐면 80에 정규분포 80에 10켤레 제곱을 따른다고 얘기했어. 그지?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60켤레에서 90켤레 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60켤레에서 90켤레 팔 확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60켤레에서 90켤레니까 그려. X지. 평균 80이죠. 그럼 난 이게 60이고 이게 90이라고. 그럼 나 이 넓이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이거 알아 몰라. 몰라요. 이건 안 줬죠. 그럼 이걸 뭐를 해? 표준화를 하지. 그럼 여기 Z가 되죠. 그죠? Z는 어떻게 구한다고? 80 빼기 80 나누기 10 하면 되고요. 이거는 90 빼기 80 나누기 10 하면 되죠. 요거는 60 빼기 80 나누기 10 하면 되지. 그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 2죠. 요건 1이고. 오케이? 그러면 표를 찾아보면 요 넓이가 나와요. 0에서 1 사이의 넓이가. 평행선 찾아보면 0에서 1 사이의 넓이가 얼마나 나냐면 0.3413 이렇게 나와. 요건 0에서 2 사이의 넓이를 찾으면 되지. 그럼 요게 0.4772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요게 표준화를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60 마이너스 평균 80 나누기 10 x 마이너스 80 나누기 10 50 마이너스 80 나누기 10 하면 이게 얼마? 마이너스 2에서 요걸 z라고 하죠. 그럼 요거는 뭐 p 0에서 z가 1 사이 더하기 p 0에서 z가 2 사이 더하면 되죠. 오케이? 그럼 0.3414 3414 더하기 0.477 그러면 0.8158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럼 81% 좀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 왜 하냐? 뭐 신발 가게를 갔던 60켤레에서 90켤레 정도 팔면 이 신발 가게를 사도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신발 가게를 사서 장사를 해도 갈 것 같아.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그럴 때 참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신발 가게하고 정육점하고 둘이 있는데 정육점은 내가 900kg에서 하루에 900kg에서 1150kg 사이를 팔면 내가 괜찮을 것 같고 신발 가게는 60kg에서 90kg 정도 팔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비교하려고 봤더니 뭐 예를 들어 정육점은 아까 Y는 누굴 따른다 그랬냐면 정기분포에 1톤 하루에 1톤 판다 그랬지. 100g 100kg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얼마 팔면 괜찮다고 그랬냐면 900kg에서 1150kg 팔면 괜찮아 이랬단 말이야. 내가 이걸 몰라. 그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 평균이 1000인데 Y고 900kg에서 1150kg 사이를 팔면 괜찮아. 근데 이 넓이를 몰라. 그러니까 뭐해? 표준화를 하죠. 그죠? 그럼 1000에서 빼기 1000 나누기 100 하니까 이건 0이고 요거는 150 나누기 100 요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인가? 그죠?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0 해서 마이너스 1, 요건 1.5 이렇게 되죠. 요 넓이 구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요걸 표준화를 하는 거죠. 900 나누기 1000 나누기 100에서 Z가 1150 빼기 1000 나누기 100 하면 P에 마이너스 1에서 Z가 1.5 사이다. 그러면 P가 0에서 Z가 1.5 사이하고 P가 0에서 Z가 1 사이를 합치면 되죠. 그래서 뭐 표 찾아갖고 해보면 0.3413 3413 왜 이렇게 쓰냐? 3413 하고 0.4332 해서 0.7745 이렇게 나오네. 그럼 정육점이 괜찮은 게 될 확률이 77%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신발 가게를 사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규분포표는 우리가 직접 만들면 좋겠지만 나한테 맞는 정규분포표가 있으면 표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 내가 신발 가게를 하는데 신발 가게용 정규분포표가 있으면 표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나는 신발 가게를 하다가 정육점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또 정규분포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공용이 있는 거지. 그지? 공용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만드냐면 표준화를 통해서 만든다는 거죠. 표준화가 다 같게 만든다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치하고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맞춰주기에 평균을 빼는 거고 모양을 맞춰주기에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음에 할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하고 추정하는 거 할게. 뭐 이거 더 하고. 자,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 정규분포하고 이항분포를 왜 관계를 맺을까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왜? 네? 이항분포가 불편할 때죠. 이항분포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계산이 불편할 때. 계산이 복잡할 때. 그때는 정규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언제? X가 이항분포 MP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는 일반적인데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게 MP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N이 52회 이상일 때, 어떤 사람은 N이 30회 이상일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일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EX를 찾을 수 있지.
np라고. 그죠? vx도 찾을 수 있죠. np의 1-p라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x는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죠. np의 1-p라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x의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동전 던지기는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20배, 30배, 40배, 50배, 60배. 네. 그렇죠? 네. 동전 던지기를 해봅시다. 동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예를 들어서 n이 한 3번 던졌어. 그죠? 성공 확률은 2분의 1이죠. 앞면이 나올 확률. 그쵸? 그럼 우리가 x는 바이너리 상위 2분의 1을 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분포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x가 안 나올 수도 있죠. 3번 던져서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이게 px 이건 1인데 요건 어떻게 돼? 2분의 1이 몇 번? 빵번. 2분의 1이 3번. 3번 중에 빵번. 그쵸? 요건 3C1에 2분의 1이 몇 번? 3번. 2분의 1이 2번 나오지? 요거는 3C2에 2분의 1이 2번, 2분의 1이 1번. 요거는 3C3에 2분의 1이 몇 번? 3번, 2분의 1이 빵번 나와요. 그쵸? 자, 근데 요 횟수를 늘리면, 얘는 늘려보면,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리면, 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기냐? 0, 1, 2, 3, 이렇게 생기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여기 3이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평균이 얼마지? 2분의 3이에요. 평균 2분의 3. 그지? 평균 2분의 3.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지. 그게 왜 그러냐면 요게 확률이 2분의 1이라서 그래. 얘를, 요거를 확률을 한 3분의 1이나 이렇게 바꾸면 요게 약간 기울어져요. 요거 잘못했어. 3분의 1짜리. 동전인데 3면이 있는 동전이라고 한번 해봐. 그렇게 생긴 어떤 주사위가 있어. 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응? 뭐라 그러지? 하나가 검은 면이고 2개가 흰 면인 뭐 그런 주사위가 있어. 그 던졌을 때 흰 면이 나오는 게 3분의 1이라고 하면 요게 3분의 1이지? 그럼 요게 3분의 1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쵸? 그래 안 그래? 3분의 1이죠. 그럼 요게 3분의 2지. 3분의 2예요. 뒤에 건.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누가 더 크냐? 이번엔 대칭이 안 되죠. 이건 대칭이 안 돼요. 이건 대칭이 안 된다고. 왜? 얘가 2의 3승이니까 8이잖아. 이건 24에 27 이렇게 되죠. 얘가 27분의 27분의 8 27분의 8이 되고 얘는 27분의 12 얘는 27분의 12? 6 얘는 27분의 1 그지? 이렇게 생겼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서 8 12 6 1 이렇게 그려져요. 그지? 그렇잖아. 27분의 8 27분의 12 27분의 6 27분의 1 이렇게 꺾여져 있지.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1이죠. 1 평균 1
2, 3. 평균은 여기 있지, 그지? 대칭이 안 되지. 대칭이 아니죠. 그죠? 근데 시행횟수를 늘려. 어? 늘려서 예를 들어서 뭐 n을 한 30번쯤 가자 이거야. 그럼 x가 바이너리에 30번에 3분의 1쯤 된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표를 만들어 보면 지금은 누가 더 이 횟수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 분자가 영향력이 커요. 횟수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근데 이 횟수를 늘리면 분자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어. 생각보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분자 때문이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30승이면 3의 30승분의 2의 30승 하고, 그죠? 3의 3승분의 2의 3승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30시 제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시행횟수가 늘어나면 얘가 점점 어디로 가냐면 이게 어디로 늘어나? 이게 30번까지 늘어나잖아. 폭이. 그죠? 그러면 평균이 지금 여기 평균이 1이었던 게 어디로 가? 12로 가요. 그죠? 10으로 가고 얘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이게 이항 정리처럼 정리가 되지. 앞에 개수가. 3C0, 3C1, 3C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중간부터 다시 내려오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행횟수가 늘어나면 실제로 이제 그거를 해보면 처음에는 n이 작을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다 n이 점점 늘어나면 이게 조금씩 옆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의 횟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때 요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더라 이 얘기였지. 이 기준이 NP가 5 이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n이 30회 이상, 뭐 n이 50회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니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물어보는 건 세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해요. 웬만하면 대부분 뭐 100회, 300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실제로 확률하고 곱해보면 당연히 5보다 큰 애들이 나오지.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 돼? 이게 정규분포 모양이 되는 거지. 정규분포 꼴이 되죠. 그죠? 이항분포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항분포지만 비슷하지 똑같진 않죠. 정규분포는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이항분포니까 불연속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으되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떨 때 귀찮냐? 그럼 x가 이항분포에 뭐 450번 응? 성공 확률이 뭐 3분의 1 x가 뭐냐면 x가 재정의가 골을 넣은 횟수야. 어? 축구 골대에 골을 넣은 횟수예요. 세 번 차면 한 번 넣는데 그 450번 차봐라 이거야. 어? 오케이?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재정이가 골을 넣을 확률. 그쵸?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재정이가 200번에서 300번쯤 차면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전체 확률이 200번에서 300번 넣을 확률이 얼마일까? 그래서 뭐 내기를 하는 거지. 재정이가 200번에서 300번 사이로 넣으면 뭐 내가 얼마 줄게. 그걸 못 넣으면 얼마 받을래. 뭐 이런 걸 하려면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얘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200번 넣을 확률 201번 넣을 확률 이렇게 구해야 돼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 구할 수 있죠. 얼마? 200번 넣었으니까 3분의 1은 200번 일어나고 3분의 2가 100번 일어나고 그죠? 200번 중에 아니 450번 중에 200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요? 아 여기요? 그렇죠. 250번.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걸 어느 천년에 계산하냐 이거죠. 100개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항분포가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 근데 지금 NP를 곱하면 얼마야? 150이죠. 이건 당연히 5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X는 유사하게 정기분포를 따르죠. 150에 NPQ. NP에 1-P 하면 150 곱하기 3분의 2 하니까 100이 되나요? 그죠? 그럼 이게 10의 제곱을 따르게 되죠. 그치? 그럼 정기분포 따르니까 이제 뭐 해?
표준화라는 걸 할 수 있죠, 이제. 그죠? 약. 정기분포. 약. 그래서 50 나누기 10보다 크거나 갖고 x는 150을 빼면 얼마냐? 150 나누기 10보다 작거나 갖고. 그래서 p의 5보다 크거나 갖고 x가 15보다 작거나 갖고 이렇게. 이거 x. 표준화 한 거죠, z가. 그래서 확률을 구하면 되죠, 이렇게. 그치? 실제로 이거 5보다 클 확률이면 거의 없는데. 표준 정기분포표를 보면 알지만 3점 얼마만 가도 99%야. 근데 5 넘으면 이게 거의 묻는다는 얘기죠. 이만큼 못한다는 얘기죠. 뭐 하여튼 이렇게 표준화해서 써먹을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불편할 때. 그지? 뭐가 보장될 때? MP가 곱했을 때 5보다 클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